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호주에 계신 케빈님께서 보내주신 양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글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보통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 정도로 많이들 아시는데 케빈님이 보내주신 이 자료는 스케일이 훨씬 커요. 이게 단순히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불교, 현대의학, 그리고 급기야 양자 얽힘까지 끌어오잖아요. 사실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거 좀 너무 뒤죽박죽 섞어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전혀 달라 보이는 개념들 사이에 정말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그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아주 좋은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결국 내 생각과 믿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건데, 과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하나씩 따져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연결고리, 철학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이 법칙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아주 오래된 뿌리가 있다면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언급하더라고요. 와, 이거 학창시절적 외우느라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서 이게 왜 나오는 거죠? 하하하, 그렇죠. 그 플라톤의 이데아를 좀 요즘식으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세상 모든 사물의 완벽한 원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한 원본이요? 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의자들은 모양도 제각각이고 흠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완벽한 의자 그 자체, 그 이데아가 존재하고 현실의 의자들은 그걸 그냥 어설프게 흉내낸 복제품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뭔가 의자의 최종 보스 같은 그런 느낌이군요. 하하, 정확합니다. 바로 그 최종 보스요. 이 자료는 플라톤의 이론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 완벽한 원본, 즉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이데아를 품는 행위 자체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미 완벽한 부자라는 이데아를 그리고 그 믿음에 막혀서 행동하게 되면 결국 현실이 그 이데아를 따라가게 된다. 이런 논리죠. 신념의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현실을 만든다는 철학적 관점을 가져온 겁니다. 흥미롭네요. 철학적인 개념을 심리적인 원리로 재해석한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종교까지 끌어들여요. 기독교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 이 구절하고 불교의 업사상을 같은 맥락으로 묶어서 설명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이 자료가 주장하는 건 두 종교의 교리가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상태가 외부 현실을 결정한다는 핵심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아, 핵심 메커니즘이요? 네. 기독교에서는 신을 향한 간절한 믿음, 그 기도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고, 불교에서는 나의 생각과 말,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서, 즉, 업이 되어서 미래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잖아요.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작용이 보이는 외부의 결과를 낳는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 종교의 깊은 교리를 너무 단순하게 믿음의 힘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퉁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분명히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파고들면 전혀 다른 이야기죠. 하지만 이 자료의 목적은 종교 분석이 아니라 끌어당김이라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비슷한 패턴을 찾아 제시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나 선한 의도를 담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 믿음의 구조 자체에 주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군요.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고개를 끄덕일 만한 부분이 의학적 근거로 제시된 플라시보 효과일 것 같아요. 이건 뭐 정말 실제하는 현상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다들 플라시보 효과는 아시겠지만 이 자료는 한 발 더 나아가거든요. 단순히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다, 이런 심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긍정적인 기대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한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들을 인용합니다. 와,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명백한 생화학적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진짜로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이 다르게 돌아간다는 거네요.
와, 정말 신기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마음이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이라는 물질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플라시보 효과를 제시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마음이 우리 몸을 바꿀 수 있다 이건데 이 자료는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도약을 시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을 넘어서 외부 세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95%의 세계까지 움직일 수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이 95%라는 건 대체 뭘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 세계는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주파수, 파동 같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아, 바람이나 전파 같은 거요? 네, 분명히 존재하고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 저마다 고유한 지문처럼 자신만의 에너지와 주파수를 가진 존재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군가 옆을 지나갈 때 괜히 기분이 좋거나 나쁜 느낌이 드는 것도 그런 에너지 때문이라는 식으로 설명하더군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뇌의 스위치라는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셨나요? 전기차를 사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갑자기 온 세상에 전기차만 보이는 경험이요. 저도 얼마 전에 특정 모델 운동화를 딱 사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정말 그날부터 길거리에서 그 신발 신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이게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주의라고 부르는 현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뇌가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평소에 대부분의 정보를 걸러내다가 어떤 특정 목표나 관심사가 생기면 그와 관련된 정보만 레이더처럼 딱 포착하는 거죠. 그걸 이 자료에서는 뇌의 스위치를 켠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네.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어떤 식으로요? 그걸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전기차라는 주파수에 내 생각의 채널을 맞추는 행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채널을 맞춘다. 를 필터링하는 걸 넘어서 현실 자체를 재구성하고 끌어당긴다는 관점입니다. 와, 단순한 뇌과학적 설명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확장시키는군요. 여기서부터 이 글의 진짜 야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야심의 정점이 바로 양자 얽힘을 끌어들이는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요. 이 자료도 양자 얽힘을 과학적 증명으로 제시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유비추리, 즉 비유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도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얽혀있는 두 개의 양자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쪽도 즉시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이잖아요. 이걸 우리의 생각과 현실에 적용한다는 게 너무 과감한 비약 아닐까요? 양자 얽힘 현상 그 자체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양자 얽힘처럼 우리의 의식과 우리가 원하는 결과 사이에도 시공간을 초월한 보이지 않는 연결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사용하는 거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면 방송이 들리듯 내 생각의 주파수를 원하는 결과에 맞추면 시공간을 넘어 그 현실과 공명할 수 있다는 은유인 셈입니다. 아, 은유라는 점을 명확히 하니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러면 그 태양계 비유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태양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으로 균형을 이루듯 우주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힘과 주파수로 연결되어 있다. 뭐 이런 설명이요? 맞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그물망이라는 세계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생각이나 감정이라는 에너지 역시 이 우주적 그물망의 파동을 일으키는 결코 작지 않은 행위라는 관점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그 뇌파 이야기인 것 같네요. 평소 40사이클이던 뇌파가 고도로 집중하면 400에서 500사이클까지 올라가서 옆집 전기장치를 고장낼 수도 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읽으면서 이건 좀 심한데 싶었거든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하하,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모두 초능력자가 되어야겠죠? 그렇죠. 이 역시 과학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극적인 과장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저자의 의도는 아마 번개가 내리치는 것과 같은 강력하고 순수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잡다한 생각 수준이 아니라 온 존재를 건 강력한 의지가 그만큼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로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비유는 비유로 받아들여야겠군요. 자, 그럼 플라톤부터 양자 얽힘의 비유까지 정말 광대한 여정을 거쳐왔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그래서 결국 우리더러 뭘 어쩌라는 건가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법은 뭔가요? 모든 이론을 단 하나의 행동 지침으로 압축합니다. 바로 현재 완료 시제로 생각하고 느끼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현재 완료 시제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거예요. 정확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올 것이다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여기는 순간 내 의식은 지금은 그것이 없는 상태를 현실로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결핍의 주파수를 계속해서 우주에 내보내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원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 현실이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소망이 이루어진 미래를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라고 강조해요. 마치 플라톤의 이데아처럼 완성된 결과를 현재로 가져와서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뇌의 스위치를 결핍이 아닌 풍요에 맞추고 이미 그 결과와 양자적으로 얽혀 있다고 믿는 모든 이론이 집약된 실천법인 셈입니다. 오늘은 호주에 계신 케빈님 덕분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고대 철학에서 시작해 최첨단 물리학의 비유까지 넘나들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건 한 가지인 것 같네요. 눈에 보이는 5%의 물질 세계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95%의 세계, 즉 우리의 의식, 믿음, 에너지의 힘을 인식하고 활용하라는 것. 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뇌의 스위치를 원하는 곳에 의식적으로 켜고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현재 완료 시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예시들, 플라톤, 플라시보, 양자 얽힘, 이 가리키는 건 어쩌면 한 가지일지도 몰라요. 우주가 우리의 의식에 귀를 기울이는 거대한 청취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철학은 그것을 이성으로, 종교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자료는 에너지와 주파수라는 현대적인 언어로 설명하려 시도하는 것뿐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자료는 우리 각자가 고유한 주파수를 가진 하나의 방송국이라고만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라는 방송국은 어떤 주파수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에 송출하고 있나요? 만약 의식적으로 그 채널을 딱 하루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의 주파수로 바꿔본다면 과연 여러분의 하루에는 무엇이 다르게 수신될까요?